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전 의사협회장은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숨진다면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이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대형 병원 수술실과 응급실부터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전공의협 자체 설문조사에선 전공의 약 10,000명 가운데 88%가 집단행동 참여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 80%가 집단 휴업을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파업 동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내면 해당 병원이 수리하지 못하게 했고 파업을 하면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은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 2020년도엔 이걸 피하려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아예 꺼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할 목적으로 전화를 껐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이 없어요. 개별 전공의들 입장에선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다툴 경우엔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공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선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희생되더라도 그건 정부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임 의사협회 회장은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는 글을 썼다 논란이 일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벌어진 일을 언급했는데 환자가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수일간 방치돼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는 인과관계를 알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비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희 당체 행동하면은 면허 취소시킬 거야. 협박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의 양심에 기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환자가 희생되면 정부 탓이라며 이번 투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소우 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린다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썼는데 생활 수준을 뜻하는 민도란 표현이 지역을 비하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 전 회장은 지역 의료 행태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며 환자로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의학의사회도 비대위를 꾸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두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희생자가 발생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의료계는 오는 15일 첫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부는 휴진이나 단축 진료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17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의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과거처럼 의사들 파업에 방침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환자들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 조짐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하고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과 오픈런 등의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한 사례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말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또 시체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당면한 문제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일단 의료 수가나 의료 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등 의사들의 고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놨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부로선 방치할 수 없다면서 2020년 의료계 집단 행동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전공의 80%가 파업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포기했지만 이번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